친애하는 소방전기 실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프실 PS로 소방펌프를 직접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S라는 것은 프레셔 스위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펌프실에 보면은 이게 압력 챔버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요 정식 명칭은 자동 수압 개폐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펌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 통이 있거든요. 이걸 압력 챔버라고 하고요. 이 압력 챔버의 동관으로 이렇게 압력 스위치를 필요한 만큼 곱하기 N이라고 그랬죠. N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소화전 설비만 있는 경우에는 주펌프하고 충압펌프하고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예비 펌프를 하나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있고, 또 소화전 주 충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주 충압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법령에 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설치가 되냐면은 자동으로 펌프를 제어하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챔버 그러면은 요 통을 얘기하는 거고, 요 통을 얘기하는 거고, 압력 스위치는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통틀어서 자동 수압 개폐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왜 하냐면은 가끔 이제 회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 개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했었고. 물론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회원님들은 압력 스위치가 뭐 MCC로 이렇게 펌프를 기동을 시킨다 이렇게 직접 기동을 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요 소화전에서 요 수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압력 챔버하고. 그래서 이 수관 내 압력을 이제 감지를 하는 거야. 변화를 갖다가 압력 스위치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1번입니다. 화재 시 이제 여기 문을 열고서 요 밑에 열고 요 배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위에다 있는 밑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밸브가 있어요. 열으면은 호수가 이렇게 딱 있고 쫙 펼쳐가지고 밸브를 딱 열으면 물이 쫙 이제 살수를 하겠죠. 소화살수. 밸브를 개방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관 내 압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압력이 저하가 되면 붙는 거예요. 에? 붙어가지고 이 붙으면 뭘 제어를 하느냐. 여기에 지금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접점이 붙는 건 요 안에 회로를 동작을 시키거든요. P형은 막바로 PS 그 R 릴레이가 동작이 되고, R형 같은 경우는 MCC 모듈이 있어요. MCC 모듈. 내부에 보면 MCC 그 관련 뭐 압력 스위치라든가 MCC 확인, 기동 확인 이런 단자가 쭉 있는 걸 MCC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듈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R형 같은 경우는 전원반 쪽으로 이 전원반에 그 중계기가 하나 설치가 돼요. 기동용 요 PS가 동작해서 요 중계기에다가 해당 중계기에다가 통신 선로를 통해서 주면은 거기서 출력부에서 전압을 내보냅니다. 전압 24V. DC 24V를 내보내면은 그 출력된 전압 24V가 요 안에 보면은 이 기판에 기동 램프 그 점등용 릴레이가 있어요. 그 릴레이를 여자를 시키면 릴레이가 접점을 붙이겠죠. 접점을 붙여서 플러스 축을 스위칭을 해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이 스위칭을 받은 그 전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소화전마다 그 소화전 기동 램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압력 스위치가 들어온다고 막바로 이게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야. 순서가 있어. 대충 개요부터 먼저 설명한다면은 여기서 압력 스위치가 이 회로를 갖다가 여기 압력이 저하됐다는 신호를 주면은 MCC 모듈에서 일단 여기를 먼저 기동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중계기 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MCC를 기동 신호를 줍니다. 기동 신호를 주고 기동 신호를 주면은 펌프를 기동함과 동시에 수십만의 기동 확인 신호를 줘야 돼. 확인 신호를 주면 그때 여기서 중계기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통신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의 릴레이를 동작시켜야 돼. 릴레이에 동작된 릴레이 접점이 플러스 전원을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 전원 스위칭된 전원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기동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전원반이겠죠. 전원반 내부에 전원반에 기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 중계기가 설치가 되겠죠. 여기 요게 이제 통신선이고 두 개, SC하고 S하고 요게 이제 요게 마이너스 SC가 마이너스 쪽이고 요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 전원 DD가 플러스고 그다음에 DDC가 마이너스고 요건 내부 회로하고 요 출력 측에 전압을 내보내기 위해서 전원인 거죠. 중계기 전원. 요건 통신하기 위해서 수신기와 통신하기 위해서 통신선로고요. 그래서 MTC에서 모터가 기동돼 가지고 일단 압력 스위치에서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가면은 수신기에서 MCC로 기동 신호를 주겠죠. 접점에서. 그럼 기동이 되면은 거기서 확인이 들어온다고. 확인이 들어왔을 때 이 통신선로로 지령이 내려갑니다. 통신선로로 이 중계기에다가 야, 지금 이제 MCC에서 펌프가 기동됐다고 확인 신호 들어왔으니까 기동 표시등 점등시켜 하고 딱 그러면 여기서가 전압이 딱 나가 24V 플러스 24V. 그럼 요 플러스 24V하고 마이너스 DDC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럼 여기 어디로 가냐면 릴레이 내부에 그 기판 안에 릴레이가 있어요. 거기 전원을 인가하면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면은 여자라는 거는 전원을 인가함으로 인해서 자석의 성질을 발생시키는 걸 이제 여자시킨다. 자석을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요 접점이 자석의 힘에 딱 붙어. 평상시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이쪽으로 소화전 기동램프 쪽으로 못 가잖아. 전압이 접점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 지령이 딱 내려가 전압이 딱 나오면 릴레이가 동작해가지고 접점 붙으면 플러스가 요렇게 요거는 이제 결선할 때 콤먼 해줘야 돼요. 접점 두 단자에서 하나는 콤먼 해주고 전원 플러스 콤먼 해주고 하나는 소화전 기동램프 플러스로 가는 거고 요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접점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전압이 플러스가 여기까지 와 있어. 그랬다가 접점이 딱 붙으면 플러스가 일로 나가는 거야. 기동램프로. 그러니까 여기 중계기 MCC에서 수신방으로 확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통신선을 통해서 지령이 들어가서 이게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릴레이가 동작돼가지고 접점이 붙었을 때만 플러스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소화전 기동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 부분은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회사마다 뭐 여기 단자 명칭도 좀 다르고 또 꼭 이렇게만 하는 방식이 아닌 것도 있어. AC220으로 뭐 입력 받아가지고 여기 중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씩 다른데 모르면 그 회사 해당 제품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 응? 뭐 똑같은 기종이라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응? 접점으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전압으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압이라도 이 AC220이냐, DC24V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유형에 대해서는 선택, 실무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면 돼.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재를 관해서 여기를 호스를 꺼내가지고 이제 살수를 하면은 압력의 변화가 생기죠. 저하가 되면 이게 압력 스위치가 감지를 해가지고 접점을 붙여주겠지. 그러면 그 접점이 붙으면 이 MCC 모듈에 요게 지금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습니다. 접점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 회로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지 회로를. 그리고 감지 회로가 작동을 시키면은 여기서 일단 접점에 의해서 그 감지 회로의 출력 접점에 의해 가지고 요 MCC의 해당 펌프에 자동 기동 회로를 동작을 시켜요. 그럼 펌프가 기동이 되겠지. 그러면은 기동이 되면서도 동시에 여기 확인을 이쪽으로 준다고. 펌프가 기동됐습니다. 확인, 상태 입력이에요. 상태 입력. 그러니까 그걸 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압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압은 220으로 AC220 주는 방법도 있고 DC24V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약간씩. 그래서 일단 확인을 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때 전원반 쪽으로 중계기를 동작시켜라.
요 안에 중계기 하나 설치된다고 그랬지. 요 기동 램프 점등시키는 중계기에 통신선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면 출력의 전압을 내보낸다고 그랬지. 전압을 내보내면 릴레이가 내부에 릴레이가 동작을 해가지고 그 동작된 릴레이 접점에서 플러스 쪽을 스위칭 해가지고 여기 점등을 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고,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요 PS가 주펌프냐 예비 펌프냐 아니면 충합 펌프냐에 따라서 약간 요 PS가 동작했을 때 여기 수신기에 동작하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유형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요 안에 PS가 요게 압력 챔버에 PS가 동작이 접점이 붙으면은 뭘 동작시키냐면은 요 PS가 MCC 모듈로 들어가면 이 안에 PS 회로에 PS 릴레이가 있어요. PSR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릴레이를 동작을 시킨 마이너스 스위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설비 입력이지. 그러니까 설비가 동작했다는 걸 접점으로 스위칭을 해주는 걸 설비 입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면 그 접점이 일단 동작을 하면 펌프가 돌아가면 이게 압력이 찰 거 아니야. 그러면 충합 펌프 같은 경우는 자동 정지, 유지가 안 됩니다. PSR이 자기 유지가 되는 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러고, 지속. 자기 유지가 안 되고 요 접점이 붙었을 때만 릴레이가 동작하는 걸 갖다가 비지속이라고 그래. 비지속. 자기 유지가 아닌 거지. 비지속이지. 그래서 중합 펌프 같은 경우는 비지속이고, 주펌프나 예비 펌프 같은 경우는 지속돼. 계속 여기서 압력이 차도 계속 돌아간다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그 압력, 소화살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이게 주펌프가 계속 자동 정지가 되면 뭐 금방 압력이 딱 정지하면 금방 압력이 또 떨어지면 또 접점이 붙어서 기동하면 또 확 금방 압력이 차죠.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채팅 현상이. 그러면 이게 압력의 변화가 심하면 이게 요동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살수 압력도 고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이유에서 일단 기동을 하면은 수동 정지할 때까지 지속을 시켜야 된다. 기동 상태를. 자기 유지 접점에 의해서 지속이 된다 그랬지. 그런 거 얘기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소화전 주펌프나 예비 펌프는 일단 PS가 동작을 딱 하면은 접점이 떨어져도 지속을 한다고 그랬잖아. 자기 유지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펌프가 계속 돌 거 아니야. 수동 정지할 때까지는. 그럼 배관 쪽에 이게 압력이 계속 높아질까 걱정되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배관을 이렇게 시설을 할 때 배관 계통의 최대 사용 압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 릴리프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된다고. 릴리프 밸브라는 게 설치가 돼가지고 배관 계통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자동으로 밸브가 릴리프 밸브는 이제 설정된 압력이 되면은 그 압력을 감지가 되면은 열려요. 그래 밸브가 열리면 압력이 내려가면 또 밸브가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그 세팅된 압력을 갖다 그 이상으로는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전 밸브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릴리프 밸브라는 거는. 그래서 배관 계통의 최대 사용 압력 그 이내에서 요 세팅을 해놓으면은 릴리프 밸브가 압력이 계속 펌프가 계속 돌아가도 주펌프하고 예비 펌프는 용량이 크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딱 차면은 여기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요 이상으로는 안 올라간다고, 압력이. 그러니까 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초과하진 않잖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배관도 안전하고 그 이상 압력이 올라가질 않죠. 그래가지고 요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토출축 밸브죠. 토출축 밸브고 요 흡입축 밸브가 요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수조 쪽에서 오는 배관에서 이렇게 통해서 요 펌프에 이제 흡입축으로 연결되고, 토출축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밸브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소화전이나 뭐 스프링클러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체크 밸브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그 릴리프 밸브를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요 토출축 있죠. 펌프에 토출축에서 하고
요 체크 밸브 있어. 토출축 밸브 바로 이전에 체크 밸브가 있는데 요 중간에다가 요게 릴리프 밸브예요, 요게 릴리프 밸브라고. 그래서 요게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그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에 딱 압력이 다 다르면은 요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 압력을 조정 그 이상으로 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압력을 갖다가. 요게. 그래야지 이게 없어봐. 계속 예를 들어서 밸브 뭐 이렇게 압력도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요게 이제 그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쫙 나가는 거고 또 이게 안전변 역할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걸 다 끄고서 밸브를 잠궈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압력이 올라가겠지. 이게 없으면은 보호해주는 건 밸브입니다. 안전변.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직접 이렇게 기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수신기를 통해서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주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다 모니터링이 돼야 돼.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또 기록 장치가 있잖아. 뭐가 동작이고 맨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출력이 나가고 연동이 어떻게 되고 다 기록 장치가 이걸 통해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기록도 레코딩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여기서 모니터링을 가능하잖아. 실시간으로. 근데 이게 여기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압력 스위치를 이쪽으로 줬다고 옛날 그런 게 바보 같은 그런 회로도 내가 봤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만 주고 여기서 확인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다는 거를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기록 장치가 물론 없을 때지만은. 예?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이 안 돼. 여기서 이제 기동 신호만 들어오니까, 기동 신호 들어오니까 PS가 동작해서 기동했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거지. 예? 이게 만약 안 들어오면 PS가 동작이 안 된 건지, 여기서 PS는 들어갔는데, 여기서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 모르잖아. 이건 분명히 직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도 돼야 된다. 이벤트 레코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이거 직접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아. 전화 올 때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걸 말뜻을 잘 못 알아듣더라.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내 얘기가 이렇게 쉽게 전달을 하려고 난 노력을 하지, 내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분들 수준에 이렇게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엉뚱하게 막 알아듣고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께 확실하게 여러분께 이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라고 그랬지. 여기서 압력 스위치가 수신기에 신호를 주고 여기서 그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MCC로 자동 회로에 기동을 시키면 여기서 펌프 기동하고 동시에 여기 이제 상태 입력이 들어와야지. 확인 입력. 여기서 기동을 줬는데 확인 입력이 안 들어오면 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응? 그러니까 확인 입력을 주면 그때 여기서 통신을 통해서 중계기로, 전원반의 중계기로 신호를 주면 중계기에서 출력 전압으로 요 기판에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면 릴레이 접점에 의해서 플러스를 스위칭해가지고 요 기동 램프를 이제 소화전하면 쭉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다대로 링크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전압만 내보내주면은 다 소화전 감에 기동 램프는 다 동시에 점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P형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유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강의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P형 같은 경우. P형이나 R형이나 다 똑같아. 원리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내가 회로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여기서 전압이냐 접점이냐. 여기서 전압이라는 거는 MCC에서는 AC220밖에 없어. 물론 DC로 할 수도 있어. 이 릴레이 AC220 릴레이를 동작시킨 그 접점에 의해서 DC로 이렇게 해서 DC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가지고 DC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C, DC도 이것도 아니고 접점으로 해서 가가지고 이 안에 회로에 전원, DC 전원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접점을 DC 릴레이를 구동을 해가지고, 여기 중계기 전원반에서
플러스를 스위칭 하듯이 DC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그 접점으로, 응? 요 플러스를 스위칭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요. 이것도 아령 중계기도 지금 얘기하는 P형도 이런 식으로 DC 릴레이를 동작시켜 그 접점을 플러스 측을 스위칭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대. 원리는 똑같은 거야. 아령이나 P형이나. 이해되시죠? 그 내가 지금까지 강의 올린 거 여러 개가 돼요. 이런 부분에. 강의를 뭐 제목만 보고 처음 뭐 내용만 조금 보고 싶은 것만 본 사람들은 그 하나의 강의 속에 모든 게 물론 그 키포인트에 그게 주제가 되지만은 그 주제와 관련된 게 다 나온다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딱 주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제 하나만 이게 다 어떻게 다 연관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수도 없이 많어. 다 한꺼번에 설명한다면.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간단하나.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파트별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섹션별로 다 또 강의하면서 또 중복되게 관련 있는 거 다 계속 반복이야, 강의라는 거는, 내용은. 내가 강의하는 패턴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일부분만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거 나가면 본인 손해야. 안 봐도 좋아. 여러분 구독자를 생각해서 내가 뭐 큰 생색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강의를 하나에서 이해 못된 거는 또 연관된 강의에서 또 하다 보면 요게 그때는 왜 이해가 안 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 들으면 그 사람은 장족의 발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저가 없어요. 털도 안 뽑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 노력 안 하고 되는 게 있어. 나 가방끈 짧지만 내 이거 소방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야. 전공도 아니고 원래 전기가 전공인데 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이요. 진짜 내가. 자다가도 장꼬대하고 말이야. 꿈도 그런 꿈만 꾸고 말이야. 소방 관련.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근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니 뭐니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그 정보가 100% 다 진실은 아니야.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검증을 해야 돼, 내 스스로. 검증을 하려면은 그만큼 레벨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레벨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포기하면 거기까지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벌써 하산했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스스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응? 발전이 없다고. 응용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배고프다. 먹어도 배고프다. 배워도 또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게 딱 틀에 박혀가지고 딱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은 새로운 게 들어와도 어떤 기회가 온다고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딱 틀에 박혀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쥐뿔도 잘나지도 못한 게, 이 정도면 나는 최고 수준이야. 이렇게 시건방 떨다가 어느 날 내가 쇼크를 먹었다니까. 야, 이게 아니었어.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이 시설이라는 게 계속 레벨업 된다고. 새로운 것들이, 그러면 이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겪은 걸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